투자자 입장에서 빠르고 정확한 시황을 전달드릴 최경진의 퀵시황입니다. 오늘 시장은 하락 출발했지만 상승 마감했습니다. 어떠셨나요? 오늘은 무난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매도 여파는 시작 첫날을 제외하면 시장에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오늘 외국인의 기술주 집중 매도가 매우 컸는데 오늘 시장의 변동성 요인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오늘 외국인들이 제약과 그리고 전기전자 그리고 서비스 업종에서 이 세 업종에서만 거의 8천억 넘게 매도를 했는데 코스피 시장에서 전체 매도 금액은 한 1,000억 정도였죠. 네. 나머지 한 7천억 넘게 다른 업종을 매수를 했다라는 건데요. 특히 전기전자 쪽에 매도가 많았고 서비스까지 포함하면 기술주 매도가 크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게 이제 어저께 그 미국 재무장관이 금리를 올려야 될지 모른다라는 얘기를 하는 바람에 그것 때문에 아마 오늘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서 기술주 관련된 주식들을 대거 매도를 하지 않았나. 특히 코스닥 시장에서도 2천억 넘게 매도가 나온 게 그렇게 많은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기술주 쪽으로 매도가 상당히 강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저께 미국 시장, 그러니까 5월 5일 날 새벽이죠. 그때. 그 재무장관의 발언이 나온 거는 새벽 3시 정도였고요. 그 이전에 미국 시장은 이미 시작할 때부터 1% 이상 나스닥이 급락을 해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독일 시장 같은 경우도 2% 넘게 빠졌는데 아마 독일이 그렇게 급락한 영향으로 미국도 그렇게 나쁘게 시작하지 않았을까 싶고, 그리고 그 금리 발언이 나오고 나서 미국채 금리가 1.62%까지 오르다가 빠졌죠. 이 금리가 계속 빠졌습니다. 오늘도 1.577까지 빠졌는데요. 금리가 빠졌기 때문에 오늘 외국인들은 분명 기술주 쪽 매도를 돌릴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마지막까지 돌리지를 않았고 환율도 1125원까지 올랐죠. 지금 위안화가 오늘 강세를 띄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원화는 약세였고요. 그리고 마감할 때 삼성전자에 120만 주 정도의 외국인 매수가 있었습니다. 소폭 들어온 게 있어가지고 그나마 조금 낫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아침에 시장이 좀 괜찮았는데 11시 반 넘어서부터 갑자기 밀려가지고 또 1시간 밀렸어요. 대만도 아침에는 1% 이상 오르다가 하락 전환까지 했었는데요. 중국이 그 위안화를 유동성을 시장에서 한 400억 위안 정도를 또 흡수했다. 뭐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빠진 게 아닌가 싶었는데 조금 전에 나온 뉴스를 보니까 그 미국의 그 백신 지적재산권 그거를 해지하는 일시적으로 해지하는데 백악관이 동의하고 있고 무역대표부 그 대표가 얘기한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중국의 백신 관련주들이 오전에 급락했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중국이 좀 빠졌다가 오후에 조금 회복하지 않았을까. 중국이 회복하면서 대만 시장도 0.9% 상승해서 마감을 했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도 오후에 매수가 조금 더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네. 말씀처럼 환율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요. 환율이 어디까지 오를 것인지 그리고 시장이 환율 하락에 맞춰서 반등이 나올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환율은 정말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거는 예측을 해서도 안 되고 전망을 해서도 안 되는 그런 아주 복잡한 자산이에요. 환율 같은 경우는 정치, 경제, 외교, 사회 모든 게 반영이 되기 때문에 경제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는데 우리나라 워낙 환율 차트가 있습니다. 차트가 지금 최근에 1144원까지 오르다가 다시 제가 하방 지지선을 뚫고 내려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건데 하락 추세를 돌파를 하고 있어요. 돌파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추세의 최상단이 어디냐면 1130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30원 정도까지 오르면 환율이 다시 떨어질 수 있다. 그게 좀 기점이 될 만한 게 오늘 밤에 그 영국 영란은행이 통화정책 관련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아마 그 채권 매입 축소에 대해서 발표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8,500억 파운드의 자산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상태로 간다 그러면 2, 3개월 정도 앞당겨서 조기에 마감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자산 매입을 축소를 발표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전문가들은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게 나오면 파운드가 강세를 띌 가능성이 있겠죠. 그럼 파운드가 강세를 띠고 유로가 강세를 띈다면 달러가 약세로 갈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환율도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발생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환율이 그렇게 떨어진다면 외국인의 매수를 좀 더 기대할 수 있고 지금 현재 외국인의 투자에
핵심은 환율에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환율은 좀 중요한데 전망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옐런 재무장관의 금리 인상 발언이 시장에 충격을 준 것인지 아니면 연중 부의장은 긴축 얘기를 한 상황이 아니라고 말을 해서 시장에 충격을 준 것인지 궁금한데요. 어느 쪽 발언을 믿어야 할지 그리고 시장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지금 미 국채 금리가 재무장관의 발언 때문에 올라야 되는데 떨어졌지 않습니까? 떨어졌는데 다시 주가가 빠지니까 뭐 그런 의도로 얘기한 게 아니다라는 식의 또 뭐 변명을 또 되긴 했는데 그 재무장관이 지금 현재 연준 의장 이전에 연준 의장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발언을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은데 미국은 연준이 독립되어야 된다는 데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부에서 그 금리에 관해서 어떤 발언을 하는 걸 금기시 하는데 그쪽에서 발언을 한 거죠. 근데 뭐 금리를 올려라 뭐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한 게 아니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4조 달러의 부양책을 쓰더라도 물가가 그렇게 우려할 만큼 오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갑자기 금리를 올려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발언을 했다는데 그게 뭐 제가 보기에는 인터뷰나 뭐 TV에 나와서 얘기를 한 건데 이게 앞뒤 얘기를 다 잘라버리고 그 부분만 또 부각을 해서 보도를 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것 때문인지 연준 부의장이 또 지금 긴축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 어저께 새벽에 나왔던 그 미국의 고용 지표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비제조업 지표 그런 지표들을 보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뭐 긴축을 논의할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재무장관의 발언은 금리가 하락했는데 그걸 계속 문제 삼을 거는 아니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어제 미국 ADP 4월 고용 전망치가 80만 명이었는데 74.2만 명이 나오면서 하회를 했습니다. 전월에는 78.5만 명이었는데요. 서비스업 지표도 좋았는데 고용이 생각만큼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 수치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일단 얼마 전에 미국 기업들이 그 인력 충원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를 했어요. 그리고 미국 정부가 그 실업수당 급여를 너무 과도하게 지급하고 있다. 그걸 비난을 했거든요. 네. 근데 실업수당을 많이 받으니까 취직을 안 하는 겁니다. 특히 빈곤층 정도 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지금 취직에 이게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고, 그리고 기업들은 또 인력을 더 계속 충원해야 되는데, 이 일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또 그것도 또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고용지표가 지금 연준이나 재무장관 그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만족스럽게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만족스럽게 나올 때까지는 지금 금리를 올릴 수 없고 긴축을 할 수 없고 자산 매입을 촉수할 수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일시적으로 지금 1분기에만 지금 그 재고 확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아주 가다한 생산을 했다라는 거죠. 그 이후에는 천천히 이렇게 내려가는 경제 성장률도 그렇고 천천히 내려가거나 아니면 옆으로 횡보를 할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 아마 실업수당 지급하는 거 그거에 끝나고 나서 그때부터 이게 고용이 조금 좋아지지 않을까 싶은데, 아마 그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실업률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고용 지표가 그렇게 좋게 안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더더욱더 금리 인상이라든지 아니면 긴축이라든지 뭐 그런 거를 지금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뭐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기업들이 지금 인원이 부족하다고 공장을 돌려야 되는데 사람이 부족하다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제 생각엔 그것도 점차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금리 발언 때문인지 외국인의 기술주 매도가 매우 큽니다. 다른 업종들의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매도하고 있는 업종을 유지해야 될지 5월의 투자 전략이 궁금합니다. 네, 지금 오늘도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이 매도한 거는 제약, 그리고 전기전자, 그리고 자동차 일부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서비스 쪽인데 중심은 전기전자에 있다라는 거죠. 기술주에 있다라는 겁니다. 금리가 오르게 되면 기술주는 취약해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취약해지느냐? 기술주 같은 경우는 이들이 갖고 있는 기술이 돈으로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 시간 가치. 그것 때문에 금리가 오르게 되면 그 시간에 들어가는 비용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술주들은 금리에 취약하다라고들 보통은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부채가 높다. 그러면 금리가 높아지면 안 좋겠죠. 네. 그리고 기술주들 같은 경우는 자산이 많이 없어요. 고정자산, 부동산이나 이런 게 많이 없습니다. 공장을 갖고 있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가가 오를 때, 금리가 오를 때 어떤 혜택 같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또 좀 더 취약할 수도 있고, 네. 기술주를 계속 매도를 하니까 좀 우려스러운데 다행스럽게도 지금 다른 업종을 상당히 강하게 매수를 하고 있어요. 오늘도 철강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금리를 올려야 될지도 모른다고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또 금융주가, 은행주가 또 폭등했죠. 네.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 경부고속도로를 뭐 입체화를 검토를 하고 있다. 이래가지고 또 건설주가 또 올랐죠. 그리고 조선주 올랐고요. 화학주 또 올랐습니다. 거의 다 오르고 있죠. 네. 삼성전자의 지금 그 시가총액,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그릇이 커져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삼성전자의 현재 우선주와 보통주를 합해서 시가총액이 한 550조 정도 되고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25% 정도, 전체 시장에서는 한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다른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지고 이게 그릇이 커진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커질 수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른 종목들이 올라가는 게 좋은데, 이렇게 금리가 오르고 물가가 오를 때, 이럴 때 관심을 갖게 되는 주가 뭐가 있냐면, 그게 바로 PBR 주입니다. 예. 많이 얘기를 들었지만 저게 도대체 뭔지 어려운 얘기들이죠, 또. 네. 쉽게 얘기하면 PER이라고 하는 거는 수익 가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미래에 그 기업이 벌어들일 돈, 그걸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고요. PBR이라고 하는 거는 자산 가치라고 해서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고정 자산, 공장 설비나 부동산, 이런 것들의 가치를 따져서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현재 주식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시가총액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시가총액이 있는데, 그거하고 이 자산을 다 팔았을 때 그 가치랑 그게 같게 되면 그걸 1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1보다 낮을 경우에, 자산 가치가 1보다 낮을 경우에는 싸다고 얘기를 하고, 1보다 높을 경우에는 비싸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 가치, PER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나라 평균은 보통 9배에서 10배, 이 배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만일에 매출이 1조라면 영업이익률이 10%라면 이 기업은 1000억의 수익을 내는 거죠. 그러면 10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우리나라는 9배에서 10배 사이를 평균으로 쳐줬는데, 지금 어저께 보니까 뭐 18배에서 지금 23배까지 올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수익 가치가 너무 비싸지니까 이제 자산 가치를 보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인기가 없던 지주사를 지금 사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근데 원래 이 PBR주, 자산가치주를 살 때는 금리 쇼크가 발생하면 이 주식을 사야 됩니다. 왜냐하면 물가가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금리가 발작을 일으켰다는 얘기는 물가가 빠르게 올라가기 때문에 금리가 그것 때문에 따라 올라가는 거니까 자산의 가치가, 부동산이죠.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PBR주를 그때 사야 되는 거죠. 그게 언제였습니까? 그게 2월 달이거든요. 그때 샀어야 되는 주식이죠. 근데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늦었습니다. 조금 늦었습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가 예를 들자면 그때 20만 원 정도 하던 주식이었어요. 그때가 시가총액이 20조 밑인데 포스코의 자본은 50조고요. PBR 가치로는 50만 원이 평균 정도 가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만 원에 밑에서 계속 있었어요. 17만 원, 18만 원 이렇게 있다가 계속 타기 시작했죠.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지금 이제 거의 40만 원에 육박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34조밖에 되지 않습니다. 포스코가 삼성전자를 넘어섰던 적이 있었어요. 네. 그 이후로 거의 15년 가까이 포스코는 계속 내려갔죠. 네. 그 중국이 철강을 가행 생산하면서 그때부터 계속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한 번도 포스코의 자산 가치를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자산 가치가 그렇게 높은데, 그리고 이 회사가 적자 회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1년에 뭐 작게는 2조, 많게는 5조씩 벌었던 회사예요. 그 시장에서 불만이라고 생각했던 거는 이게 주인이 없다라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주식을 얘기를 하는 거죠. 포스코를 예를 들자면 그렇고, 이 주식도 지금 현재 자산 가치로 따진다 그러면 지금 이 포스코의 매출이 한 60조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영업이익률이 한 8% 정도 되면 8배 정도를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48조, 한 50조 정도로 평가를 해줘야 되는데 시장은 전혀 그렇게 할 생각이 없고,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봐도
PBR주, 자산 가치를 따져가지고 주식을 평가를 잘 안 해줍니다. 네. 그럼 기관도 마찬가지고 외국인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안전한 선진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산 가치를 안전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자산이 이렇게 또 줄어드는 회사가 있어요. 예, 두산중공업처럼 자산을 계속 팔아야 되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런 회사들은 또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그 지주회사들, 아까 얘기를 했지만 지주회사들 같은 경우 지금 PBR 자산 가치가 0.6, 그 심한 거는 0.46 정도 돼 있어요. 정말 싸죠. 근데 계속 안 올랐어요. 최근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갑자기. 네. 그 회사도 그 1년에 한 2조씩 벌어요. 버는데 지주회사는 사업하는 회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밑에 있는 자회사들이 버는 돈을 내가 가진 지분만큼 이렇게 평가를 하거나 아니면은 내 브랜드, LG, GS, SK 이런 브랜드 사용료를 자회사들이 내거든요. 네. 그걸 가지고 이게 지주회사가 수익으로 삼는데 그 수익 가치도 수익도 아예 쳐주지를 않았어요. 근데 지금 현재 그거를 평가를 해서 사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원래 이 지주회사 같은 거, 자산주 같은 경우는 경기가 많이 오르고 난 뒤에, 물가가 많이 오르고 난 뒤에 올라가는 주식들이에요. 물가 상승에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는 주식들인데 지금 이제 물가 얘기가 계속 나오고 금리가 오른다고 얘기가 나오니까 이 주식들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수익 가치를 따졌던 주식들이 너무 비싸 보이거든요. 네. 이게 기술주거든요. 이 기술주가 금리에 약해서 빠지니까 자산주를 보는 겁니다. 지금 현재. 네. 그래서 금리가 오를 때 제일 먼저 올라가는 게 PBR로 투자하는 대표적인 주식이 은행주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올라가는 겁니다. 일단 하여튼 뭐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 시장의 그릇이 커지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게 어느 정도 커지면 이제 기술주들이 다시 반등을 할 수 있는데 기술주 반등에 지금 가장 중요한 점은 삼성전자의 투자 뉴스고요.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직도 안 나오지만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곧 나오겠죠. 나오게 되면 올라갈 수 있는 TSMC가 미국에 있는 공장을 1개에서 6개로 늘린다고 했는데 계속 기다릴 수만은 없습니다. 그 투자를 계속 지연시키다 보면 이게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그게 나올 거라고 보고요. 지금 자산주들이 많이 오른다. 그러면 물론 투자를 해볼 필요는 있지만 이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인기 있는 주식들은 아니기 때문에 흐름을 좀 잘 관찰해야 될 것 같고 조금씩 지금 싸지고 있는 기술주들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네. 오늘도 투자자분들의 궁금증이 해소되었길 바라겠습니다. 시장이 반등해서 기분은 좋은데요. 환율이 떨어지지 않고 그리고 전기전자 매수가 들어오지 않는 게 아직은 계속 나쁘지만 내일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경진의 퀵시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